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도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PI와 FOMC를 앞두고 오늘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도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까지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는 그래도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봐야 할지 거래 대금이 늘어나긴 했지만 오늘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장세가 장 초반은 좀 상승했는 이유가 어제 미국 장이 올랐죠. 이제 그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지표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또 내일 저녁이면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경계성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CPI 발표가 조금 예상이 어려워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경계성 물량이 물론 내려가긴 할 겁니다만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보다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계성 물량 때문에 지금 조금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 이렇게 경계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카카오뱅크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K2 전차용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쌍용CN이 시멘트 관련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수주와 유가 촉각 속에 삼성중공업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지앤온에너지 저가 매수세를 노리고 있고요. 기관은 여기에 SK하이닉스와 또 제주항공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유한양행과 유나이티드 제약 만났습니다. 제약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유럽, 전 세계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 관련주들에도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과 기관까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 뭘까요? 네, 원료약품 오늘 이제 장을 보시면 제약바이오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원료약품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코로나가 방역이 풀리면서 이제 원재료 수급 현상이 좀 생겼죠. 품귀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랐는데 유나이티드 제약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고 유한양행도 이제 원료약품 처방이랑 이런 걸 하지만 근데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퍼포먼스가 강해 보이는 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한양행과 유나이티드 제약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유한양행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국산 31호 신약 렉나자가 있습니다. 폐암 관련한 신약을 발표를 했는데 유한양행 계속해서 그 모멘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소세포 폐암은 폐암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EGFR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변이가 많이 일어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1차, 2차, 3차 치료제가 현재 나온 상황인데 이제 3차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대체할 만한 그 제품이 바로 성분명은 레이저티님이고요. 상품 이름은 이제 유한양에서 발행한 게 렉나자이죠. 근데 이제 레이저티님이 2차 치료제 정도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에스모 아시아 발표에서 12월 5일인가요? 이때 발표를 했죠. 이때 여기서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저티닙의 단독요법으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1세대 치료제부터 2세대, 3세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1세대는 이제 이레사, 타세바가 있고 2세대는 이제 디오트립이 있고 3세대가 이제 타그리소가 있는데 각 치료제 대비해서 이제 무진행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레이저티님이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차 치료제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저티님 단독요법 우수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우수하니까 유한양행이 나중에 지금은 국내 치료는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요한 게 글로벌 진출 2번이거든요. 3번이거든요.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으냐가 이제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이제 얀센이 판권과 개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그리소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아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테스트를 거친다든지 그다음에 EGFR 이게 바로 이제 상피 성장 세포 요인 변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각 치료제 대비해서 유한양행이 굉장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제 보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저는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유한양행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상 결과 렉나자가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면서 유한양행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한양행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이때부터 계속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련된 또 기업이 오스코텍이 있죠. 관련된 기업과 함께 유한양행이 현재 계속 거래 대금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제 3, 4일 정도는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좀 커지면서 지금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 간격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격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격이 없을 때 매수에 들어가줘야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외인과 기관 수급 모두 좋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에서 한번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65,0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 5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유한양행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GS와 S-오일이 만났습니다. 정유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으면서 국내 주유소에서 품절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상화 조짐이 나오면서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정유 관련주들, 국제 유가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관들이 좀 매수를 외국인도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어느 정도 유가가 경기 침체 논란으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 WTI 기준으로 $70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향후에 오를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저평가된 매력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GS도 이제 GS 칼텍스를 보유하고 있고 S-오일도 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관련된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GS와 S-오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S-오일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GS와 S-오일인데 S-오일을 골라주신 이유, 실적일까요? 그렇죠. 실적인데 향후에 이제 샤인 프로젝트 관련돼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을 만한 프로젝트라서 S-오일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일단은 정제 마진이 가장 중요하죠. 원재료를 수입을 하고 판매 가격을 뺀 것을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가 자체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주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제 마진 자체가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정제 마진이 좋아야 이 정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정제 마진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제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3년도에도 이 정유 업황이 역대급 실적이 최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에너지 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한두 해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석유라든지 뭐 석탄 대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서 일단은 정유 업황이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S-오일만의 강점이 바로 샤인 프로젝트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정유업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석유화학 업종을 석유화학 기업으로 종합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 9조를 투자를 해서 지금부터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2026년부터 가동이 될 전망이군요. 한마디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한 25% 이상 높이겠다는 프로젝트인데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만 연간 영업이익만 1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26년부터 공장 가동이 되면서 예상되는 이익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실적이 주가에는 먼저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WTI 기준으로 일단 석유 가격 자체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23년도에는 정유 업황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실적 자체가 좀 업되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샤인 프로젝트의 매력이 있는 그런 회사 같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탄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S-오일은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S-오일도 보시면 지금 저가권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일 연속 양봉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 이평선을 현재 오늘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가격권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추세도 회복을 같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현재가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97,000원, 손절 가격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정유 관련주 중에서는 S-오일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7,000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에스텍 파마 가져와 주셨는데요. 소염 진통제 관련주로 꼽히는 에스텍 네. 파마입니다. 계속해서 제약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에스텍 파마 선택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일단 에스텍 파마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원료 의약품 관련된 섹터들이 좋다라는 흐름인데 에스텍 파마가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열이라든지 진통, 소염제 관련된 이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이제 기업인데 중요한 것은 유럽이든 중국이든 지금 이 원재료 의약품이 부족한 현상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스텍 파마 같은 기업들의 공급난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량 자체도 크게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의약품 이제 그 원재료 수급 차질은 같은 궤를 하는 모멘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에스텍 파마만의 기준이 그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일단은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매력이 있습니다. PER이 약 12배 수준밖에 안 되고, 제약바이오에 이런 기업 잘 없거든요. 근데 PBR도 지금 0.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이렇게 약간 가치주 성격을 지닌 회사가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시황이 전반적으로 원재료 의약품 쪽이 좋아질 때 저평가된 매력이 있는 이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또 수급이 좀 이렇게 갑자기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평가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에스텍 파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로 보시면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료 의약품의 수급난의 수혜주이자 안정적인 재무 구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차트 흐름 봤을 때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이게 사실 이 가격 차트인데 이게 로그 차트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로그 차트는 안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고 있다라는 흐름이 지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이평선은 오늘 강하게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도 지금 이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자리가 첫 번째 상승할 수 있는 양봉 첫 번째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 이평선을 이제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관점이고요. 일단 1차 목표가 8,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은 에스텍 파마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